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 고추밭과 옆에 보시면은 단호박밭이 있고 다른 여러가지 채소를 하우스에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작물도 많이 심고, 그리고 고추도 여러가지 고추를 심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이제 새로운 미생물을 좀 뿌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고추밭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바이러스나 그 토양 속에 있는 선충, 그리고 염류집접, 그리고 가스 피해, 뭐 여러 가지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발생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도 뿌려놓고 지금 아직은 비닐을 씌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이제 그 발효가 안 된 그런 비료라서 퇴비도 미숙 퇴비를 쓰게 되면은 계속 가스가 발생해서 작물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는 최대한 오랫동안 땅속에 이렇게 요탈을 치고 그것이 다 분해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뭐 한편으로는 유기질 비료를 쓰는 게 가스 피해를 좀 조장하지 않나, 그리고 좀 가스 피해를 안 쓰는 게 가스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그런 자재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다 뿌릴 건데요, 제가 예전부터 미생물을 관심을 많았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고, 그 미생물로 제가 그것을 이제 비료나 퇴비를 이용해서 퇴비차를 만들기도 하고, GCM을 이제 발효시켜서 만들기도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미생물에 만들어낸 그런 영양제를 이용해서 작물에게 뿌려주는 좋은, 저렴하고 좋은 그런 자재라고 보겠습니다. 퇴비차는 유럽에서도 많이 쓰이고, 요즘에 퇴비차가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보시기에는 좀 사료같이 보여요. 이번 한 번으로 제가 소개는 안 드리고, 뭐 제가 써봐야지 알겠지만 그 전부터 미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미생물을 토양에 뿌려주고, 그리고 그 병이, 해충이 덜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뿌려볼까, 뭐 유황을 뿌려볼까, 아니면 농약을 뿌려볼까, 뭐 작물을 하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뿌려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확실히 토양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벌레들이 많이 죽긴 하지만 다 방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새로운 자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F4라고 하는 그런 미생물인데, 여기에는 한 5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토양 속에 있는 벌레를 살충하는 살충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병원균을 방제하고, 그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그런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이제 토양 속에서 항균 활동을 해서 이게 뿌리게 되면은 이 토양 속에서 이제 발효와 번식 과정을 거쳐서 이 토양을 아마 우점을 하게 될 겁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여기 이 토양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병과 충이 발생을 덜 되게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작물을 심기 전에 뭐 토양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물로 된 살충제를 약대로 해서 물로 희석해서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작물을 심고 또 약을 뿌리기도 하고, 토양의 이제 살균 효과를 위해서 여기다 석회를 뿌려서 이제 완전히 살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농약 뿌려서 살균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뭐 살균을 하기 위해서 유황을 뿌려볼까, 뭘 뿌려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그런 유기농 농업 자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은 제가 좋은 자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효과는 해봐야지 알겠지만, 예, 이런저런 효과가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자재를 한번 이 밭에 한번 뿌려보고,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단호박이 있습니다. 예, 단호박 밭에도 밖에 이제 그 생강밭에도 이 자재를 뿌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생물 자재를 뿌리게 되면은 농약 사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요 토양 속에서 보통 병과 해충은 요 흙에서 발생합니다. 이 흙에서 90% 이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 해충도 총체벌레나 아니면 진딧물, 모든 그런 나방류, 이런 벌레들은 토양 속에서 이제 알을 까고 유충이 이제 요 알에서 깨나서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데, 요 토양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벌레들 많이 보고, 뭐 철사벌레나 뭐 여러 가지 알기 시작했는데 정말 벌레가 많더라고요. 특히 선충도 엄청 많고, 작년에 제가
가지를 심었는데 가지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선충이 발생해서 말라 죽는 현상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청고병으로 고추가 많이 죽었는데 그게 아마 선충에 의한 그런 피해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충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선충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약재를 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토양 검사를 했는데 여기 좀 염류가 좀 있었습니다. 염류가 보통 뭐 1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염류가 한 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염류를 좀 계속 이렇게 가면은 작물에 좋지도 않고 염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들어서 토탈적으로 한 번에 뿌려서 여러 가지 그런 살충, 살균, 뭐 염류질조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런 좋은 자재가 없을까 이런 계속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 자재가 염류도 해결할 수 있는 자재라고 그래서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것을 뿌리고 나서 토양 검사를 해서 염류가 어떻게 나올까 참 뭐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밭을 만들기 전후에 이 자재를 뿌리게 되면은 이 토양 속에 있는 그런 병과 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뿌려볼까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 병과 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뿌린다는 겁니다. 좀 믿기지는 않겠지만 잘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을 뿌리게 되면 여기 곰팡이가 많이 발생되고 여기에는 좋은 곰팡이들이 마구 발생돼서 여기 토양을 아마 우점하게 될 겁니다. 우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속에서 뭐 BT 미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선충과 그리고 각종 벌레들을 아마 총채벌레 이런 유충들 벌레들을 아마 죽일 겁니다. 그런 살충 효과가 있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 살균 효과가 있는 미생물들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미생물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좋은 미생물이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작물을 키우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곰팡이균도 많이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런 곰팡이가 발생되는 것을 많이 이제 항균 능력이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곰팡이를 발생되는 것을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단호박을 심게 되면은 단호박에 이제 하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 흰가루병이라고 하는데 흰가루병은 보통 그 작물들을 심게 되면은 유해 해충이 거기를 좀 가해해서 흰가루병이 더 자주 더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충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도 하고 유해균 때문에 이 흰가루병이 발생되는데 여기에도 제가 이 F4라는 그런 미생물로 된 그런 유기질 비료 비슷한 것을 여기다 뿌려주고 이쪽에다가 병과 해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을 좀 덜 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그리고 해충과 병과 이런 것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은 한번 이 자재를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이 자재를 뿌리게 되면은 이 토양 속에 있는 제가 뿌려놓은 유기질이나 퇴비 성분들이 빨리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총체벌레나 아니면 다른 이제 곰팡이병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미생물 제제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꼭 사료같이 생겼습니다. 냄새도 꼭 그 동물 사료 냄새입니다. 제 아버지가 동물을 키우시는데 항상 동물 먹이를 줄 때 이런 사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려두고 제가 한 며칠 있다 봐서 이게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통이 한 100평 정도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통이 제가 여기 한 100평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한 통이나 아니면 반 통 가지고 여기다가 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한 통을 단호박밭에다가 뿌려볼까 합니다. 이것을 뿌리게 되면은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그런 유기물을 빨리 분해를 해줘서 여기 있는 그 유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이걸 그리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과 해충을 예방한다고 하니까 여기 우선은 뭐 밭을 만들기 전에 해주면 가장 좋지만 주변에다가 뿌려줘서 병과 해충을 예방하고, 그리고 여기는 고추밭은 뭐 연작장애 뭐 이런 것도 뭐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염류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줄여준다 하니까 오늘은 이것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단호박밭과 요 고추밭에 새로운 자재인 F4라는 그런 미생물 자재를 한번 뿌려보았습니다. 요 안에는 미생물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이제 땅 속에서 들어가서 그 유해한 병 해충을 예방하고 그것을 발생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염류질적이 있는데 염류질적도 좀 해결해 주고, 그리고 뿌리 발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뿌리 발근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요 토양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 자재를 뿌려보고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뿌려보고 병 발생과 그리고 충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기한 자재이기도 하고 염류도 낮춰주고 뿌리 발근도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과 해충을 예방하고 방제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미생물 자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뿌리거나 아니면 연면 시비하거나 토양에 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그냥 간단히 토양에다 뿌리기만 하면은 간단해서 정말 쓰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오늘은 새로운 자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리고 제가 밭에다 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뒤에 바로 영상에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